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난리죠? 언론에서는 연일 대선 이후 강남 서초 아파트 거래 절반이 신고가, 단숨에 평균 4억 이상이 올랐다. 4억 이상이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개포 우성 아파트 158.5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전 신고가는 36억에서 대선 이후에는 51억으로 15억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현대 11차 아파트, 전용면적 183.41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신고가가 52억에서 대선 이후에는 59억 5천만 원으로 7억 5천만 원이 올랐고요. 신사 아크존 같은 경우에도 135.72제곱미터가 이전 신고가 17억에서 현재 22억 8천만 원으로 5억 8천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처럼 대형 평수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상승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에 반하여 주택담보대출 이자 8%가 한다. 영끌족, 비투족, 이자 급증에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나 등의 기사도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영끌과 비투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 소형 빌라들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소형 평수 서울 아파트, 어떻게 보면 하우스 푸어, 집은 있지만 가난한 그런 사람들로 증가되지 않나라는 이런 기사들도 쏟아졌다는 거죠. 또 다른 기사, 오늘 기사를 본다면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억 원 이하 저가 소형 아파트가 주도 중이라는 거예요. 즉 서울 아파트 시장 매매 거래량은요 6억 원 이하 소형 평수가 대세라는 것인데요. 이는 올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4월 14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47건 중에 425건, 즉 44.9%가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라는 거죠. 이는 작년과 대비해 볼 때, 즉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33.7%인데 올해 44.9%로 11%가량이 이 정도로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형 아파트가 막 띄우고 있고 거래는 소형 아파트들이 주도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알게 모르게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의 거래가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처럼 소형 아파트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첫 번째는 대형은 비싸서 못 사. 그래요. 맞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30억, 40억, 50억 하는 요런 아파트 20대, 30대 분들이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즉 대형은 비싸서 못 사고 그러니 소형이라도 사자. 요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이 있죠. 9억에서 15억 되는 그런 아파트일 경우에는 9억 원 이하까지는 40% 담보대출이고요.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밖에 담보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은행 빚을 내서 아파트 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고 심지어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라는 거죠.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하니 중형평수나 대형평수 아파트를 은행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 구입을 한다? 이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현금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6억 원 이하 주택은요. 서민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하니까 대출도 용이하고 이자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거죠. 따라서 소형 평수의 거래량이 작년 대비하여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영끌 비투를 만회한 소형 아파트 하우스 푸어라고 하지만 그나마 소형 평수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팔 수는 있겠구나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또한 대형 평수는 가격을 이끌 것 같고 소형 평수는 거래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